그래서 이제 평정 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인데 이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관이 건전한가. 처음에 물어보는 게 이제 국가. 이거 없어요. 거기에. 거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시간이 되면 요거를 직접 이렇게 연습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직접 연습을 해가지고 국가관은 건전한가. 그래서 그 중에 제 1번 질문 요지를 뭘 담아놨냐면 공직자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요걸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질문을 던져보려고 그랬어요. 좀 빨리만 왔으면.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악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 친구를 뭘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면접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지금 고쳐야 되겠는가. 내가 어느 쪽을 내 것을 내가 바꿔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겠는가. 요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책 탈락 나눠주고 이거 보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강하는가. 요걸 첫 번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정신 자세에서. 여기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원 동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요 4가지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에서 물어봐요. 올바른 사람인가. 이제 공직 생활할 때 이 사람은 진짜 할 수 있겠는가. 요거를 첫 번째 질문에서 물어봐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물어보는 것은 전문 지식이에요. 전문 지식 같은 경우는 관련 업무에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가. 기본 지식이 있는가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 이게 올해 선택 과목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은 거쳐가셔야 돼요. 6개월만 지나면요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번에 내년에 연수원에서 6개월 교육시켜 주잖아요. 연수원에 가서 머리만 아프면 돼요. 6개월만 좀 머리 아프면 충분히 해결돼요. 6개월이면 끝나요, 다. 예? 그 6개월 안에 다 해결하는데 대신에 세법하고 회계만 세무직은 연수원에서 시험을 봐요. 매주 쪽지 시험을 봐요. 매주 테스트를 해요. 그게 성적으로 누적이 되는데 이번에 구급시험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평균이 94점 넘었어요. 평균이. 95점 정도 되는 친구들이 서울로 들어왔고 95점이 안 된 친구들은 못 가고 특히 전라도, 광주, 또 부산 가시려면 95점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그 지역은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학생들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가려면 적어도 96점에서 97점 전부 올 100을 다 맞으셔야 돼요. 근데 전문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요거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일반 행정 7급 같은 경우는 행정학하고 행정법 이런 걸 물어봤어요. 행정학이 뭔가, 행정법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물은가. 또 부관이 뭔가, 부관에 대해서 왜 그게 필요하는가. 우리나라 부관에 판례는 어떤 판례가 있는가. 이런 거. 또 관료제가 뭔가, 또 MBO라는 게 뭔가, 이런 식으로. 근데 전혀 전 모르겠는데요. 모른다 해도 돼요. 자, 제가요 그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 과목을 다른 거 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질문이 나오면 절대로 처음에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공무원 생활할 때는 최대한 더 노력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내가 내년에 다시 하겠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공무원 생활하면서는 준비해가지고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업무에 관련 업무에 대한 응용 능력이 있는가. 근데 업무 이건 실무 업무는 물어봐도 대답 못해요. 어느 누구나 대답 못해요. 그래서 실무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아주 깊게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최근 정책 및 시책에 관심이 있는가. 요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그래서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이번 그 공무원 시험에서 7급에서 PT로 나왔던 게 뭐냐면 그게 좀 이상한 게 나왔어요. 이공계 그 세무직에서 오후에는 오후조는 뭐가 나왔냐면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서 그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그다음에 또 뭐 이상한 아주 참 이상한 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다음 경기도 교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의 셧다운 제도, 그다음에 디도스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요즘 최근 신문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면접 조원들이 한 5명, 6명 여러분들이 팀이 돼가지고 한 팀이 되시면 절대 같은 신문을 보지 마세요. 전부 신문을, 다른 신문을 하나씩 보세요. 여러 종류의 신문을 보셔가지고 그 신문에 머릿 기사들이 뭘로 나오는가를 좀 봐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신문 기사 같은 거. 그래서 혹시 오늘 아침에 신문 제 1면에 뭐가 나왔냐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럼 제가요 요즘 신문 잘 안 보고요. 저는요 인터넷 기사만 많이 보는데요. 그럼 인터넷 기사에서 못 보고 왔냐? 아니요. 오늘은 못 봤는데요. 오늘은 못 본 게 아니라 어제 거 본 거 대답하시면 돼요. 오늘은 아침에 제가 너무 아침에 빨리 서둘러서 나오다 보니까 신문을 못 보고 어제 기사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 물어봐도 요령껏 살짝 돌려서 대답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안 봤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늘은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봤는데 어제 신문에 제 1면은 제가 본 신문의 1면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느낌, 그걸 읽으면서 너는 어떤 걸 느꼈냐. 그럼 그 느낌을 또 말하셔야 돼요. 저는요 그거 읽으면서요 세상 참 더럽다고 느꼈어요.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면접할 때는 부정이라는 말은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을 되면 낙엽이 뭐 하는가? 낙엽이 어떻게 된가? 한번 말해보세요. 낙엽이 어떻게 된가? 가을 되면 나무에 있는 낙엽이 땅에 붙죠. 떨어진다는 소리 안 했잖아요, 제가. 절대 떨어진다거나 그런 말을 지금부터 입에서 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떨어질 것이다. 나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을 입에서 뱉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합격하고 붙는다는 쪽으로 돌려서 말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요. 그걸 생활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단어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부정이에요.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걸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셔야지. 거기서 잘 모르겠네요. 그건 저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건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용어는 안 쓰신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의사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가. 물어본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말을 할 때 말이 음성이 명료하고 용어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서 용어는 무슨 용어냐 하면 친구끼리 쓰는 용어 쓰시면 안 돼요. 또 컴퓨터에서 쓰는 용어들 있죠. 뭐 이상하게 뭐 글자 약칭으로 쓰는 것 막 이상한 거 있죠. 막 그런 단어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비속어라든지 은어라든지 약어라든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로 지양하세요. 또 친구들끼리 함부로 쓰는 용어들. 그런 단어는 여기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부터 지키세요. 그 부분. 그다음에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한다. 이 말은 이건 뭐냐면 발표를 할 때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10초에서 15초 안에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단 발표를 할 때는 먼저 결론을 말하시고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하세요. 결론부터 말하시고 보충 설명은 최대한 짧게 이렇게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작년 서울시 면접에 제가 서울시 면접 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다 앉혀놓고 한마디씩 해서 서울시 앉혀놓고 하는 얘기. 서울시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냐 물어봤어요. 자, 서울시 바퀴벌레 몇 마리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몇 마리? 지금 생각하는 게 틀렸어요. 생각 안 하셔야 돼요. 자, 서울시 바퀴벌레 몇 마리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고 대답해봤자 필요 없어요. 왜? 바퀴벌레 수 아는 사람 있는가요? 없잖아요. 면접관이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몇 마리 정도라고 생각한다. 말했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바퀴벌레가 예를 들어서 저는 한 3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면접관이 딱 그러죠. 아니 당신 왜 3마리라고 생각하는가요? 네, 서울시의 방역활동이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요. 바퀴벌레가 생존하지 못하고 딱 그래도 3마리 정도는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서울시가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걸 증거를 댔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진짜로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냐? 네, 제가요 아침에 나가봤더니 서울시에는 한 5시 전에 모든 게 전부 다 깨끗하게 청소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진짜로 말 깨끗한 서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면은 너무나 공기가 신선해가지고 서울시가 진짜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평생 동안 서울시 공무원으로 생활하겠습니다. 저 거짓말하는지 뻔하니 알죠. 그래도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질문이 작년 진짜 서울시 면접 기출문제 지문이었어요. 바퀴벌레 수가. 예, 그게. 그런데 제가 그냥 장난 삼아서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면접관들이 물어볼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대답했던 것을 그대로 가서 대답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은 떨어질 리가 없죠. 왜? 자기가 딱 말하는 순간,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알려줬냐면 서울시의 주택 중에서도 바퀴벌레가 생활할 수 있는 주택들이 어디가 많다. 그러면 그 주택난도 알죠. 환경 문제도 알죠. 또 인구수도 알죠. 모든 걸 다 고려해가지고 대답하기 때문에 완전히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적절하게 판단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용어로 정확하게 말하니까 자기가 솔직하게 표현했네요. 딱 됐잖아요. 이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거 연습밖에 안 돼. 연습만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면접 질문 같은 경우는 연습하면 다 돼요. 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안 되는 거 없이 다 되니까 지금 뭐 또 안 된다는 소리는 제발 하지 마시고 지금 필기 합격하셔가지고 면접에 떨어진 사람들 보면요. 제가 진짜 안쓰럽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제가 혹시 봤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 그 카페에다가 국금산 카페에다가 뭘 해놨냐면 면접에서 한 번이라도 떨어진 친구들은 오면은 제가 다 합격시켜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히 그 친구들만 불러가지고 1년 전에 떨어졌던 애들만 다 모아서 작년에 다 살려줬어요. 다. 그거 아무 조건 없이. 대신에 공무원 생활 잘한다는 각서를 쓰고. 나 공무원 생활 진짜로 잘하겠다. 그럼 좋다. 이제 그럼 네가 뭐가 잘못돼서 떨어졌는가 지금부터 이제 알려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아니 내가요 한 2m 앞에 앉아 있는데도 얘가 뭔 말을 한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 뭐라 하냐고 그랬어요. 좀 크게 좀 대답해 보라고.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실보다 더 긴 강의실이 있어요. 그 강의실에다 그 친구를 여기다 의자를 딱 올려놓고 제일 앞에다가 의자에서 여기다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다 나머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전부 다 중간 뒤로 싹 가라고 그랬어요. 저 뒤쪽으로 가라고. 자 지금부터 여기서 저 뒤에 사람들이 들리도록 말을 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하라니까 그랬어요. 아주 크게. 그랬더니 이제 목소리가 딱 트이니까 그 다음부터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딱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 면접에서 작년에 왜 떨어진지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너는 한 끼에 밥을 2공기씩 먹는다 그랬어요. 공깃밥을 2공기씩 먹고 배심을 길러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는 합격한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작년에 지방직하고 관세직하고 2개를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방직 간다는 거 제가 그거 말려가지고 지방직 가지 말고 국가직 가라고. 그래서 지금 관세직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계속 관세직을 가라는데 국가직 관세직 가면 일이 복잡하고 빡세고 막 이러니까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설득을 했어요. 지방직보다 훨씬 낫다. 너 평생 지방 그 지역에서 살래. 너 결혼해서 그 지역에서 살래. 아니요. 그럼 국가직 가야지. 국가직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봐야 될 거 아니냐. 여기저기. 예. 그랬더니 거기에 넘어가서 국가직으로 갔어요. 거기에 넘어가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낸 이유가 국가직을 가놓으면 지방직을 오래 다른 친구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자체적으로 충원도 돼버리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국가직하고 지방직을 합격하시면 국가직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국가직을 2개를 합격했다. 그러면 여학생들은 서울시가 더 좋아요. 서울시 좋은 점 제가 2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서울시 좋은 점 1번 시간 안에 퇴근하죠. 6시 땡 하면 나오죠. 2번째 돈 많이 주죠. 됐어요 이제. 됐잖아요. 예. 국가직 가면 땡 하면 퇴근 못 해요. 그리고 돈도 조금 주죠. 근데 서울시는 땡 하면 나갈 수도 있고 돈도 많이 주죠. 예,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복지 혜택이 진짜 좋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여학생들은 서울시 같은 거 합격하시면 절대 떨어질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러려면 서울시에 가시려면 서울시 가시려면 서울시 합격하신 분들은 조금 신경 쓰세요. 용모, 복장 여기 좀 단정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서울시는 제가 그 몇 개월 동안 서울시 그 시민 그 서울시청에 있으면서 봤던 게 진짜로 공무원들 자세가 참 잘 돼 있다는 느꼈어요. 그리고 절대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너무 자기들을 낮추는 거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을 낮추면서 행동한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들은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참 깔끔하게 입더라고요. 전부 다. 근데 함부로 입고 다니는 옷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 제복은 아니지만 딱 공무원 스타일로 옷을 다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거 보니까요. 그 다음에 자세 같은 거. 누구한테도 깍듯해요. 누구한테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거기서 일하신 분들에게도 그분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진짜로 깍듯하게 대해주시고, 공무원 생활 진짜 저분들이라면 진짜 공무원 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데 다른 데도 똑같아요. 특히 이제 다른 일반 공무원들 보면은, 이 공무원, 이쪽은 너무 저쪽은 좀 안 좋아요. 저에게는 너무 딱딱해요. 막 그래요. 특히 제일 딱딱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세무서가 제일 딱딱해요. 예, 세무서는 법대로 하니까. 아니, 법대로 하니까 우리가 전화하면 그거 안 되는데요. 왜 안 돼요? 그거 법에서 안 돼요. 그러면, 참, 사람 좀 문제 빡빡하게 나오네. 그래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일단은 표정은 밝게 하고 자신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표정이 어두우시면, 처음부터 어두우시면 이제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은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은 집에서 거울 보고 하루에 1시간씩 내 얼굴 보고 내가 웃는 연습하는 거예요. 웃는 연습. 어떻게 웃는 연습하는 게 아시죠? 입꼬리를 밑으로 내린가 올리는가? 올리면서 연습하시란 이야기예요. 그걸 면접할 때, 답을 할 때 그렇게 보시란 이야기예요. 답을 할 때.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답을 하실 때 웃으면서 답하는 연습을 해보시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 친구들하고 말할 때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웃는 얼굴에다 침 팩 뱉어버린가 못 뱉는가요? 못 뱉죠. 면접관도 그래요. 웃으면서 대답하면은 조금 잘못되더라도 면접관들이 좀 봐줘요. 그래서 일단 밝은 표정을 해주시라는 거. 그다음에 침착하고 안정감 있어야 돼요. 너무 덤벙 서두르거나 말을 빨리 하시거나 너무 말을 빨리 하시면 이제 안정감이 없고 침착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말을 더듬게 돼요.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저희 집은요 충청도거든요. 그래도 그 방식을 그대로 가시란 이야기예요. 똑같이 하시란 이야기예요. 왜? 그걸 일시에 바꾸려면 힘들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요. 저는요, 제가 말하면 면접관 못 알아먹으면 어떡해. 못 알아먹으면 상관없어요. 왜? 발령을 경상도로 가면 되잖아요. 그쪽 지역은 다 알아먹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몰라도 면접관들은 다 자기는 아는 척이, 그래, 아는 척이에요. 몰라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안 물어봐요. 그래서 차분하게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려고 하시고 표준말을 쓰시고 만약에 사투리를 쓰셨을 때는 그 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면접관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지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고 이런 말을 이렇게 쓰고 있네. 제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썼는데 그거 안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창의력, 의지, 발전 가능성 이게 이제 다섯 번째로 나오는 건데 여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가 이쪽 마지막 질문이 좀 빡세실 거예요. 마지막에 조금 빡셀 건데 이 질문이 이제 마지막 내가 면접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나왔네. 이게 여기가 여기 이쪽이에요. 대답 못하고 나온 게 여기예요. 다른 건 다 대답할 수 있겠는데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문제 분석,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뭘 넣어놨냐면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혹시 국기에 대한 맹세 혹시 암기하고 계세요? 봐요. 모르잖아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요즘 바뀐 거 알죠? 바뀌었잖아요. 옛날 거하고 또 틀려요. 그걸 면접관 앞에 가서 그분이 자 지금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한참 하다 보면 그거 바뀌었는데요. 그래요. 제가 손공부하면서 그쪽을 잘 못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을 기르겠습니다. 또 그러면 돼요. 살짝씩 돌려가면서 대답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상황의 분석을 정확히 해낼 수 있는가 인데 그런데 사실은 요거 문제 분석 해결 능력이 있는가 여기를 발전 가능성, 의지력, 창의력 이렇게 하는데 창의력을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본인은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살면서 창의력을 발휘해 본 적이 있는가? 갑자기 위기 상황에 대처 능력이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질문을 탁 던져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나온가 보자 하고 그러고 딱 지켜보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 던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지킬 게 하나 있어요. 말을 잘 할 때는 말이 이렇게 좀씩 말이 힘있게 나와. 힘있게 나오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는 그 질문이 들어오면 말이 또 죽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낮아질 때 톤이 똑같아야 돼요. 자신 있을 때와 자신이 없을 때 톤은 둘이 똑같아야 돼요. 둘이. 떳떳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씩씩하게 하라는 이야기. 씩씩하게. 괜히 기죽지 마시고. 면접관에 가서 기죽어봤자 떨어지기 밖에 더해요.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여기 합격하러 왔지 내가 뭐 떨어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면접 앞에 가서는. 그래서 절대로 기가 죽거나 또 답을 하다가 모른다고 해서 고개를 숙여버리거나 또 혀를 낼름낼름 하거나 그런 것 하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이런 데서요. 그다음에 연구 발전 성격의 소유자인가.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쓰라는 게 이거예요. 목표, 미래 목표. 나중에. 그래서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돼 있겠는가. 근데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돼 있겠는가. 이거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10년 후에 지금도 공무원 생활 잘하고 있겠죠. 그거 말고요. 진짜로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발전해가지고 발전된 모습을 체계적으로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보여주냐 요걸 물어보는 것이지 여기에서 만약에 나 10년 뒤에도 공무원 생활 잘하고 있겠죠?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 답변은.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는데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이 5가지를 그대로 질문을 해요. 그 5가지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9페이지에 가나 다라 마라고 돼 있어요. 이 5가지.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평가를 내리는데 어떤 식으로 내리냐면 이 중에서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2개 이상이 하로 평점이 되며 5개 중에서 2개가 최하 평점이 되면 무조건 탈락. 또 5개 중에서 한 가지 요소라도 면접관이 동시에 하로 평정했을 때도 탈락. 그 사람들은 우선 탈락. 그 다음에 최상이라고 모두 최상이라고 돼 있는 사람은 우선 합격. 그 다음에 보통 중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은 잠깐 보류. 중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은 보류했다가 면접관 자기들끼리 상의를 해요. 상의해서 이제 자기들 이제 메모해 놓은 게 있으니까 요 리스트에 메모해 놓고 거기에서 이 친구는 살리자. 이 친구는 안 되겠다. 이 친구 떨어뜨리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 안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국가직에서는 성적을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면접관들의 주관이 반영되지 않고 성적으로 내년부터는 뽑겠다는 이야기예요. 올해는 주관으로 뽑아요. 올해까지는 주관으로 뽑으니까 이제 최고 상이 나와야 돼요. 우수가 되면 웃으면 무조건 통과해요. 그런데 하 중에 5개 항목 중에서 2개만 하로 한 사람이라도 2개가 하로 평정이 되면 무조건 탈락이라는 거 알으셔야 돼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소신껏 대답만 하시면 하로는 평점이 안 나와요. 하 평점은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중, 보통이라고 해줘요. 보통이라고 해주니까 보통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셔야지 무조건 하 쪽으로 가게끔 대답해 버리시면 곤란해요.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이것만은 금물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이제 넘겨보시면 어디로 가시냐면은 12쪽을 봐보세요. 면접에서 꼭 이것만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것은 말하지 않는다. 필요 이상의 것은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필요 이상의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내 덫에 걸려가지고 괜히 보충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무리해서 너무나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꾸미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허황되게 꾸미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영어를 잘하는데 애국어를 잘하는데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거 뭐 떨쳐버리죠. 이런 경우는요. 그래서 유행어나 은어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해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거기 있는 거 따라했다는 큰일 나요. 제가요 공무원 느낌 아니까 제가요 합격하겠는데요. 예? 아니 생활을 해봤다고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뭘 한다고 그래요. 예? 이런 거 쓰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썼다가는 잘못하면 거기서 그러면 코미디 개그 프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할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진짜로 하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적극적이라고 해서 합격을 시켜줘요. 또 여기 있잖아요. 말할 때 너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말할 때마다 이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진짜로요. 그러면 다른 말은 가짜다고요? 걔 또 진짜 걔 소위 저 이런 말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고치세요. 지금부터 고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끝말을 흐리거나 말을 더듬지 말라 그랬어요. 끝에 가서 의사소통을 할 때 끝에 가서 말이 안 들려버리면 면접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끝에 가서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말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내려버리시면 안 돼요.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거. 그다음 더듬지 말고 마무리 끝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제 압박 면접은 어떻게 이제 피해갈 것인가. 그게 14페이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압박 면접은 이렇게 대처하세요. 그랬어요. 먼저 질문으로 파가요. 냉정하게 답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변이 궁할 때 일단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이거는 만약에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요.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실 때 봤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기분이 풀어지든가요? 더 열받든가요? 더 열받죠. 봐요. 그거예요. 그거. 면접관이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지. 뭐라고 말도 안 하지. 가만히 있으면 면접관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5초에서 10초 동안 생각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식으로 무마하셔야 돼요. 왜? 그러면 15초는 흘러갔잖아요. 봐요. 면접 시간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면접관이 괜히 열만 받죠. 예?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즉답할 수 없다고 엉터리로 답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서 대답이 안 된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엉터리로 그냥 대답했다가 그건 바로 탈락 제1요소예요. 거짓말하거나 엉터리로 대답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건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질문에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예,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면접관이 이렇게 돼요. 혹시 공무원 생활 힘드시겠는데요? 아니 그 얼굴로 어떻게 면접 공무원 준비하셨어요? 그 얼굴로 공무원 되시겠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욱하죠. 욱해요. 그래도 참으셔야 돼요. 아니요, 제가요 이 얼굴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그리고 절대 면접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변한 모습 하나도 안 보여주고 그대로 대답해 버리시면 돼요. 그대로요. 그래서 이 말이 이거예요. 압박 면접도 질문의 일부예요. 압박하는 것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민원인들이 화를 냈을 때 얼마나 대처를 잘하는가 그걸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여기에 압박을 받았다고 해서 저는요 압박을 엄청 받았어요. 압박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압박을 받으면 그만큼 긴장해서 대답하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일할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압박을 한다고 해서 나는 압박해서 나는 떨어뜨리려고 저런 것 같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압박 면접도 여러분이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이 즐기시라는 이야기예요. 즐기면 돼요. 즐기면. 그렇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아니요 뭐 압박도 아니네요 그래요. 저는 압박을 받은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압박도 아니었어요. 이런 분이 진짜 많아요. 자, 이제 면접관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잘 봐놓으셔야 돼요. 분위기, 태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람.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협조성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신뢰, 창조성이 있는 사람, 잠재력이 있는 사람, 조직에 적응하는 지원자. 서울시에서는 제일 마지막 걸 제일 먼저 봐요.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가. 서울시 면접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자. 여기를 꼭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조직에 들어갔을 때 잘 견뎌낼 것인가. 또 조화를 이뤄가지고 나 일할 때 좀 불편함이 없도록 나 협조를 잘하겠는가. 이게 서울시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